자, 오늘 새로 자료가 다시 배부됐죠? 그래서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말고 또 추가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 체크를 해왔어요. 그래서 문제 번호는 지난 시간에 문제 번호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우리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 동강으로 듣는 사람들도 이제 이 책자로 볼 때 이대로 번호 내가 지적하는 것만 추가로 풀면 됩니다. 나머지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고. 그러면 페이지 1쪽에 그 1번, 2번은 지난번에 했었어요. 응? 3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 보면 통칭이 물어봤죠? 통칭이 물어보면 거의 다 팔레트도 물어봐. 자, 지문 1번 두 가지 생각하자. 일단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런 행위는 통칭의로 인정하는 거다. 다만 1번에 뭐야? 국헌문란 목적. 그러니까 이제 군사반란이 내란을 통해서 정권 잡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확대했다 이렇게 의심이 들면 그 범죄 행위를 했는지 심사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도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헌재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내란 사건에서 심사했어요. 이걸 이런 목적으로 군사반란 내란을 통해서 정권 잡을 목적으로 비상계엄 확대했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엊그제도 뉴스 나왔지? 전두환 집,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하여튼 저 돈 수천억 이거 이제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어서 전두환 씨 집 경매 넘겼다. 그죠? 나왔었죠. 근데 아무도 사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다. 여기까지가 기사에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응? 자, 팔릴래나? 모르겠다. 자, 3번에 1번 그래서 키워드 비상계엄 나왔는데 국헌문란 이런 목적 이러면 결론이 물어와야 돼. 심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남북정상회담 생각나죠? 또 두 가지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동체행위로 본다. 그러나 송금행위는 동체행위로 안 본다. 심사할 수 있다. 딱 그렇게 딱딱 키워드 잡아가는 거죠. 네, 3번도 셋째 줄에 뭐 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 2007년도에 증원연습비로 결정. 대통령이 결정했어. 2007년도에 한미 군사훈련 할 때는 인원을 증가시켜서 훈련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데 이거 통치행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응? 여기 지금 3번 문제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했죠. 이거 맞는 거예요? 통치행위로 안 본다는 말이야. 그럼 재판 대상으로 본다는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다.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9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고 이 조약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훈련이다. 근데 어느 해는 좀 인원을 증가시켜서 훈련을 하기로 하고 어느 해는 좀 또 줄여서 훈련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요때만 특별히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결정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어요. 응? 그래서 맞고 4번이 답이다. 그럼 4번 답하면은 우리가 또 두 가지 단어 생각해야 돼. 대통령이 훈장 주는 걸 서훈수여라 그래. 서훈수여는 통치행위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서훈을 수여했다가 과거에 공적이 독립운동했던 이 공적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그래서 훈장 줬던 걸 다시 박탈하는 조치가 서훈 취소인데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 서훈 취소는 심사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라도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서훈 수여와 서훈 취소 완전히 정반대로 봤어요.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다.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4번. 자, 지문 1번 딱 보면은 일단 두 개 단어 또 뭐야? 긴급 재정경제 명령, 금융실명제 실시한다든지. 이거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야. 국가비상시. 긴급 재정명령, 명제명령 통치행위로 본다 안 본다? 일단 통치행위로 본다. 단 또 두 번째 힌트 단어 기본권 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아무리 그 통치행위라도 심판할 대상이 된다. 기본권 침해 나오면 그 다음에 2번 통치행위는 성질이
고도의 정치, 군사, 외교적인 어떤 결정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어떤 정치적 결정 이런 건 주로 어디서 해? 행정부인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통치행위가 될 수 있지. 법원, 사법부는 어떤 결정하는 곳이에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지 정치적 결정하는 곳이 아니잖아. 따라서 사법부에서 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 내려 이런 거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통치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키워드는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응? 따라서 2번도 그죠?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되고 있잖아. 왜? 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일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청구 소송 들어갔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하고 짝짝꿍해가지고 뭐야 정치적인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사법부의 이 영역을 벗어난 이상한 행위를 하니까. 자 그러면 3번은 또 나왔다. 그죠? 이제 송금행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송금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돼. 그렇죠? 3번이 정답. 근데 4번 지문의 골자는 뭐야? 어떤 국가기관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내려야 된다. 대법원이 그렇게 밝혔어. 그죠? 그래서 맞다.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결정내야 된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파트에서 자 지난번에는 3번까지 푸른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자 4번부터 3쪽으로 넘어가세요. 4번을 보면 법치행정원리 묻고 있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키워드 둘이야. 법률 우위 원칙은 결론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맞습니까? 예, 맞죠. 법률 우위는 뜻이 뭐야? 법에 어긋나는 행위하면 안 된다. 이건 예외 없어. 안 되는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는 거야. 근데 적용되고 안 되고가 이제 이게 이 갈라지는 거는 법률 유보 원칙,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작용 어디까지 요거가 이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그다음에 2번은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 이게 무슨 뜻이야? 행정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위반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법률 우위 원칙이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국민한테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행정 권한을 발동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법률은 기본이 국회가 만든 법률. 거기다 좀 플러스하면 국회가 뭐뭐 정해라 해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든 위임명령 이것도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돼.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성문의 법이야. 성문법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권한 발동할 수 있는 거지 불문법에 근거해서 권한 발동할 수는 없어요. 응? 그러면 2번 어때요? 2번이 답이에요. 틀렸어요. 응? 그러니까 키워드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법률 속에는 두 번째 끝에 뭐는 안 들어간다고? 아니구나. 이 문장이 아니구나. 그치? 국회가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정해라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규명령, 위임명령도 그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 잘못 얘기했어. 왜냐면 여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또 있어. 그래서 그거랑 헷갈렸어. 네. 그래서 결국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거기 법규명령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법규명령 위임명령의 근거에서도 행정권 발동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2번 동그라미 3번 어때? 키워드가 예산이야. 예산. 자 그러면 딱딱 떠오르는 게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 주는 어떤 권한을 발동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반하지 말아야 될 규범에는 해당이 돼. 예산도. 그러나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은 될 수 없다는 게 예산은 그래서 일반 국민까지는 구속하지 않는 게 법률하고 다른 점이다. 헌재가 그랬죠? 그래서 답은 뭐야? 4번이구나. 4번. 네. 그러면 즉시강제 왜 물어봤을까?
즉시강제는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뭔가 조치하는 거잖아, 강제조치. 그래서 옛날 19세기에는 이건 급박한 상황이라서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옛날 19세기 논리였는데 오늘날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법치주의 하자는 게 국민에게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건데 법치주의의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 예측 가능하지 않게 막 법률로 정해놓지도 않고 막 강제권 발동하면, 그래서 법치주의의 그 예측 가능성 보장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문의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아무리 급박해도 국민한테 즉시 강제권 발동할 수 없다는 게 오늘날의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응? 반드시 명시적 법률의 근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응? 그래서 4번 그냥 키워드는 즉시강제 명시적인 성문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응? 즉시강제 조치도. 4번 정답. 문제 5번 법치행정 및 행정법의 법원. 틀린 거. 답 1번이네. 이제 나온 것도 반복되기 시작한다. 뭘 물어봤어? 예산.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도 구속한다? X. 그리고 국민에게 효과 미치지 않는 법은, 그런 규범은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두째 줄 예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 포함된다. X. 네, 정답 1번 나왔습니다. 자, 지문 2번은 좀 길죠?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랬어. 법률 유보 원칙이란 단지 법률에 근거가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뭐 해야 돼?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 이건 워낙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 국회가 스스로 정해놔야만 한다. 그거 국회가 스스로 안 정하고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넘기면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법치행정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나오는 논리가 텔레비전 시청료, 수신료, 금액 얼마로 할 거냐도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이다.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3번 맞죠? 2, 3번 맞고. 응? 그다음에 4번은 키워드 남북 간의 합의서. 지난주에 공부하지 않았어요? 남북 간의 합의서 뭐야? 조약이 아니야.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북한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성의 있게 지키기로 합시다라고 그렇게 합의한 거에 불과하지 법적 조약과 같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있는 거 아니라서 국내법처럼 지켜야 될 구속이 받는 것도 아니다. 응? 자, 그래서 4번 어떻게 돼요? 4번도 맞는데? 아, 답은 1번이었구나. 맞아. 맞네. 자, 그래서 키워드가 4번은 남북 간의 합의서. 간단히 남북 간의 합의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내법과 동일한 이유를 갖는다 보면 그거 지켜야 되거든. 국가가. 그러니까 동일한 이유를 갖는 것도 아니다. 오, 정답 1번. 문제 6번은 문제를 살짝 바꿨어. 그 질문의 의도는 뭐야? 그 첫째 줄의 괄호 속에 행정 권한을 발동하려면, 즉 국민한테 행정 권한을 발동하려면 법률에 의해서 줄 숫자, 권한권자,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뭐야? 무슨 원칙이야? 법률 유보 원칙 말하는 거야. 법률 유보 원칙. 즉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키워드는 무슨 단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서 국민한테 무슨 조치를 해도 된다, 어떤 내용의 작용을 해도 된다고 작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걸 줄여서 작용법적 근거, 작용규범이라고 그러죠. 1번 맞아. 키워드는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야. 작용규범. 응? 5. 자, 2번은 이거 아까 나왔다. 이 법률 유보, 행정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은 성문법이래야 돼. 응? 그래서 법률이 기본이지만 위임 명령도 된다 그랬지 아까. 2번도 5. 3번 이게 정답이지. 아까 이거 예산은 국민하고의 효력 갖는 규범이 아니야. 이건 국민한테 행정권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돼. 그러면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행정권 발동하는 근거가 되겠어 안 되겠어?
똑같은 논리. 이거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이지 국민하고 회로 갖는 법이 아니니까 행정규칙은 국민한테 행정권 발동하는 근거법이 못 되겠죠? 조직 그런 논리로 연장이 되겠죠? 자, 4번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예외 없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맞죠? 법률 유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으면 못하는 게 있고, 응? 있어야만 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 없으면. 그러면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건 법률 우위 원칙인 거고, 법률 유보 원칙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할 때는 법률의 근거, 작용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응? 다 공부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제 7번은 아예 딱 들어가서, 응?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권 발동할 때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거야. 응? 그죠?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그 법률의 근거에서 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결난 거 아닌 거 고르라는 거야. 몇 번? 예, 3번이죠. 1번 군인의 복무기간은 국민의 국방 의무라는 기본적인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할 사항이다. 그죠? 또 2번 텔레비전 시청료 금액 얼마로 하느냐도 아까 나왔지.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다. 4번은 4번도 잘 알아야 돼. 자, 4번은 거기 이제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거 4번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응? 자,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론이 있죠.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자, 여기 나온 대로 누구래? 토지 등 소유자 말고 먼저 할 거. 무슨 재개발 조합 있지? 조합인 경우. 조합이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돼? 이미 조합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조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대다수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토지 소유자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는, 그거는 조합이 알아서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는 조합이 알아서 스스로 정해 놓을 사항이래. 그것까지 국회가 법률로 꼭 직접 정해놔야 될 사항은 아니래. 응? 그래서 조합인 경우는 뭐라고? 일종의 조합이 알아서 정관할 사항. 그러니까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될 사항 이다 아니다. 정해야 할 사항 이거는 아니다. 응?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야. 응? 자, 그럼 사업 시행한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토지 등 소유주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응? 우리 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자. 지네들끼리 하면서, 야, 우리 말고 한 10사람만 더 동의 얻으면 그냥 사업하는 걸로 하자. 이거 안 된다는, 지네들이 마음대로 정하면. 응? 이거는 법률로다가 그 지역의 거주자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를 얻는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이래.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거라는 거야. 이게 정반대 결론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딱 보면서, 자,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딱 힌트 단어가 무슨 단어야? 포인트 단어. 그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한다고 나오잖아. 이걸 알아야 돼.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다른 토지 등 소유자 몇 사람 이상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는 뭐라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답은 3번. 국가유공자 단체가 자기네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고 몇 명을 대의원으로 할지, 이거는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자치적인 사항이다. 자치적인 사항은 국회가 굳이 정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국회가 직접 안 정해도. 3번이 답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 이렇게 딱 나오면 자치적인 사항 버리세요. 응? 최종적으로 알아서 정해라 해도 되는 거예요.
3번. 예.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가 10번, 11번 쭉 이어집니다. 자, 10번 보세요. 10번. 자, 행정법의 법원, 즉 성문법원, 불문법원 뭐 이런 거 관련 내용이다. 판례의 태도와 합치되는 거. 우선 1번은 아니다. 예산. 그지? 틀렸다.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익숙한 거 나온다. 남북 나오고 합의서 조약 아니다. 국내법 같은 유럽 갖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와야 되겠죠? X. 3번.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아, 그렇죠. 자, 대법원이 어떤 사건 판결을 내렸다. 근데 유사한 사건이 또 났다. 그 유사 사건을 뭐 하급법원이 재판한다. 그럼 하급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대법원이 판결한 거 보고 그거 존중해 가면서 재판을 하긴 해야 되지만 사건이 다르단 말이야. 유사하긴 해도 같은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이 예전의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대로 똑같이 재판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유사 사건이야. 유사 사건에는 하급법원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사 사건 키워드. 그러면 뭐로 와야 돼?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는, 즉 기속,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유사 사건이니까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돼. 응? 사실상 존중은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법적으로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래서 3번 X. 그러면 옳은 거는 4번이네. 4번의 키워드는 무슨 단어? 키워드는 법률 해석이야. 법률 해석.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어? 법률을 해석을 했어. 이 법률의 의미는 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돼?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는 한다. 하나는 법률 어떻게 했어? 어떤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어. 위헌 결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린 거에 재판하는 법원도 모든 국가기관 다 따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법원을 구속합니다. 재판하는 법원 구속. 법원을 구속합니다. 응? 그러니까 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헌이라고 결정한 거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지. 그래서 요새 보면은 요새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가 그 병역법에서 그 대체복무 전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현역 현역 징집처분 냈는데 거부하는 자들은 다 형사처벌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 대체복무제 규정 안 해놓은 거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불합치 결정 내렸잖아. 그렇게 결정 내려는 이유로 지금 판결 나오면 다 무죄 판결하고 있어요. 병역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자들 다 무죄 판결 내리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게 다 법원도 헌재 요거 위헌 결정 나온 거에는 따르도록 돼 있어요. 법원도.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의미는 이런 거다. 어떤 법률 규정의 의미는 이런 거라고 법률 해석을 해놓은 거야. 그치?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뭐라고? 법률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는 건 이 법원의 전적인 권한이다. 그러면서 헌재가 해석을 했더라도 우리 법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러면서 법률 해석에는 재판하는 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다 안 따라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헌재의 헌법재판소가 법률 해석하는 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응? 자, 그래서 4번 옳은 거죠. 네. 그 다음에 11번 행정법 법원 틀린 거. 야, 1번 또 나왔다. 이제 뭐 내는 게 맨날 마찬가지지. 남북 간의 합의서 조약에 해당. 답 나왔다. 1번. 응? 그 다음에 2번은 관습법은 성문법 개정 폐지시키는 효력까지는 없다. 성문법이 없을 때 그 보충하는 효력만, 법으로서 보충적 효력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3번 끝에 보니까 행정선례법 관습법의 일종이다. 응? 근데 행정선례법이라는 게
이렇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인정해는 대표적인 근거법이 둘 있다고 배웠어.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그래서 맞는 얘기. 그 다음에 4번의 키워드는 서로 다른 사건이잖아. 같은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하급법원이 예전에 어떤 사건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법적으로 따라야 될 뭐 없잖아. 다른 사건이 키워드죠. 그럼 하급법원은 직접 기소하지 못합니다. 그런 단어로 유의해둔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2번 판례. 틀린 거 오라는데 12번에 1번 어때? 무슨 단어가 키워드일까? 해당 사건. 예전에 법조문은 당해 사건. 근데 지금은 이제 해당 사건. 근데 요새 이제 법 개정하는 것 중에 그런 거는 입법 예고도 안 합니다. 그냥 의미는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좀 더 한글로 순화하고 쉬운 말로 바꾸는 거 있지. 당해 그러면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해라는 말 쓰나? 해당 사건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당해를 해당으로 봐. 해당 사건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야? 상급법원이 판단한 사건과 하급법원이 판단한 사건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을 했다. 같은 사건이란 말이야. 같은 사건을 놓고 판단을 했다면 뭐야? 상급법원이 판단해 하급법원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거지. 해당 사건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왔어. 2번 어때?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첫째에서 끝에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이잖아. 아까 나왔었잖아. 다른 사건이면 안 따라도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죠. 응? 다른 사건이니까. 왜냐면 1번처럼 같은 사건이래야만 기속하거든. 다른 사건이니까. 그죠? 그러면 3번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헌법재판소가 법률위원이라고 결정하면 모든 국가기관 속에는 재판하는 법원도 다 포함하는 거잖아. 법원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 기속한다. 위원 결정. 그러나 4번은 뭐 나왔어? 법률 해석. 헌재가 법률을 해석하는 거에는 법원이 따를 의무 없다. 이게 골자야. 응? 그래서 4번. 끝에 틀렸죠? 각급 법원이 구속된다. 구속된다 X죠? 법률 해석에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였어. 딱 읽는 순간 법률 해석 나오면 결론 나는 거잖아. 그냥 바로. 응? 네. 그 다음에 15번은 가세요. 14는 지난 시간에 풀었었어. 자, 15번 행정법 효력. 이번에 숫자 맞긴 했다. 1번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규칙 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원칙. 그러면 2번 이미 키워드 과거에 완성된 사실. 과거에 완성된 이미 과거에 끝난 일, 다 과거에 종결된 일. 여기에다가 나중에 국민한테 불리한 내용의 새 법을 만들어서 적용.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 배울 때? 소급인데 진정소급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불리한 새 법 만들어 적용하는 거 진정소급.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게 원칙은 안 되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는 된다. 근데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주제죠. 절대 금지. 그 때문에 되는 거야. 절대 금지는 아니고 경우를 나눠서 원칙은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그럼 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어? 그렇죠. 바뀐 법이 국민에게 유리하다든지 또는 국민한테 뭐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뭐 어떤 영향을 안 준다든지, 그죠? 또는 과거의 법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별로 없다, 적다든지, 그지? 뭐 그런 경우 예외가 있죠. 그래서 절대 금지란 말이 X. 응?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면 맞다고 해야 돼.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도 맞는 거고. 응? 절대 금지가 X. 네, 3번은 뭐야?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계속된 사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새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과거에 시작이 돼서 새법 시행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안 끝난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새법을 적용해도 된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부진정 소급이라고 하고, 이거는 정반대로 부진정 소급은 원칙이 허용. 응? 원칙이 허용.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원칙이 허용. 다만 과거에
시작이 된 일이니까 진행 중인데 과거에 진행이 됐고 과거의 법 상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엄청 더 크다. 새 법을 굳이 거기다 진행되고 있는 일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보다 그런 때는 국민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훨씬 더 크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요거는 원칙이 허용.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표 금지 내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 아닌 거로 봐요. 원칙적으로는 허용. 응? 그래서 3번 맞는 거로 하고 4번은 자, 일단은 법이 바뀌었대. 법이 변경됐다. 응? 근데 보통 법 바꾸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그런 규정을 경과 규정이라고 불러. 그런데 과거에 생긴 일인데 과거에 새 법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인데 어느 법을 적용해라 하는 아무런 경과 규정이 없이 그냥 법만 바꿔놨대. 그러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된대.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자, 키워드는 특별한 규정 없이 법이 변경. 그런데 생긴 그 법 적용 대상인 사실이 생긴 때가 언제래? 첫째 끝에 변경 전에 발생했대.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구법이 시행될 당시에 발생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슨 법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응? 자, 그래서 4번도 O.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6번, 17번. 또 추가됩니다. 16번. 효력에 대한 또 문제. 그러면 1번을 읽어보니까 둘째 줄에 무슨 단어 나왔어? 조금 아까 우리 배웠던 진정소급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죠? 그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게 진정소급입법이지. 이거 원칙,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그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국민의 과거의 법에 대한 신뢰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새 법을 과거 일에 적용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월등히 크다면, 응? 그게 첫째 줄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허용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런 얘기지. 응? 그래서 1번 O. 2번은 이것도 진정소급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들어지는 거죠. 국민의 과거 상태에 대한 신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별로 적거나, 그죠? 그리고 또 있지만은 2번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응? 이건 나중에 이렇게 새 법 만들어서 이렇게 과거 일에 적용할 거야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응? 또는 기존의 법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서 기존의 법 상태를 국민이 신뢰한다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거죠. 이럴 때도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3번 어때요? 자,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는 걸까? 3번. 하여튼 법이 개정이 됐대. 그죠?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첫째 줄. 법이 개정되기 끝에 봐. 새 법으로 개정되기 전부터 개정법이 효력이 발생된 이후까지 걸쳐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야? 새 법 시행 전에 생겨서 새 법 시행일 이후까지 지금 이게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야. 안 끝났다는 말이야.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가 떠올라야 돼. 부진정소급 문제다. 안 끝났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그 무슨 단어나 그 과세 기간 1년 나오지. 그러니까 세금이 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 소득세 같은 거는 1월 1일 시작이 돼서 1월 1일부터 벌어들인 소득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야. 응? 그런데 이게 1년의 중간에 법이 개정된 거지. 그러면 이 과세 기간이 끝난 게 아닌 과세 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새 법으로 바뀐 거니까
이게 이제 부진종 소급이고, 부진종 소급이면 원칙은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과거 일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워낙 클 때만 안 될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허용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응? 따라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지, 국민 투체적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에 해당돼서 위법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원칙적으로 이거는 허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진정 소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행 중인 사실이에요. 따라서 3번이 X.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단어를 키워드로 잡냐면, 첫째 줄에 제재. 위반했다고 제재 안 돼. 국민한테 이제 불이익한 제재를 하는 거지, 위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한번 생각해보자. 국민이 뭐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지.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배우면. 그러면 질서위반 규제법에서 대원칙이 뭐야? 위반행위를 한 행위 당시에 법에 따라 과태료 이게 부과할지가 결정나는 거야. 단 그 뒤에 국민한테 유리하게 새로 법이 바뀌면 그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바뀐 법을,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하면, 원칙은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 법에 따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응?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상대방 국민이 위반 행위해서 이게 제재받을 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느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할 당시의 법에 따라 위반 행위로서 벌 줘야 되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지. 따라서 자, 두 개 단어 연결. 첫째 줄 앞쪽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민한테 불이익 처분하는 거야. 응?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언제? 근데 법 바뀌었어. 어느 때 법을 적용해라. 말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키워드 둘째 줄 행위 시에 법을 적용하는 거다. 위반 행위할 당시에 법에 따르는 거다. 응?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놓으세요.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제재 처분, 불이익 처분하냐? 응? 자, 이거는 어느 당시? 응? 행위 시, 위반 행위를 할 당시, 행위 시에 법에 따르는 거야, 원칙이. 응?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할 거. 자, 상대방 국민이 인허가 신청. 응? 인허가 신청.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된 거야? 법이 개정된 거지. 응? 그러면 어느 때 법 적용해야 돼? 상대방 국민이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 내주는 법이 개정이 됐어. 그럼 그게 개정된 게 국민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원칙적으로 어느 법에 따르는 거야? 이거는 처분 시, 행정청이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른다는 거야. 응? 요거는 이제 위반 행위 당시의 법, 여기다 이제 생략했는데 위반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에 국법을 적용한 거고, 요거는 신청 시점이 아니고 행정청이 인허가 결정 내리는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르는 거죠. 응?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놓으면 될 거야. 응? 자, 따라서 4번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니까 둘째 줄 끝에 행위시 법에 따르는 거다. 어느 법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자, 그다음에 17번 법령, 국가의 법률, 법규명령하고 또 지자체의 조례 효력 발생. 1번 조례 규칙 다 20일경 가면. 2번 근데 예외도 있다. 예,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직접 관련되는 법은 적어도 공포한 지 30일 이상 지난 뒤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1, 2번이 다 법조문 30일 맞고. 3번은 원래 그럼 국민한테 법 만들었다고 공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다. 원칙이. 단 콤마 뒤에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한다. 맞죠?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응? 4번에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은 원칙적으로 누가 공포하죠?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지자체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내면 지자체장이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쓰는 거야. 관보가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문은 공보라 그래.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왔듯이 지방자치단체 발행한 신문인 공보에 게재. 논리 똑같잖아. 그죠? 이게 원칙인데 단 여기도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하면서 공포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어. 의회장이 공포할 때는 둘째 줄 지방자치단체 발행신문인 공보, 이건 맞아. 공보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과 동시에. 그리고 뭐야? 인터넷 홈페이지? 아닙니다. 그냥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둘째 끝에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게시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규칙.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 규칙이지. 예,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조례, 응? 교육에 관한 조례 규칙. 교육과 관련된 건 교육감이 원래 공포하는 건데, 응? 그거는 말하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게시하도록 한 건 교육에 관련 조례 규칙이다. 응? 그것만 그렇고 나머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건 없어요. 교육 관련 조례 규칙만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연결돼. 응? 그래서 4번을 그렇게 답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쪽으로 가서 뭐 있어? 23번, 4번. 뒤쪽에 이제 문제들이 쭉 안 한 거야. 자, 23번 7페이지로 와서 23번 신뢰보호 원칙이 있어요. 응? 이 지금 페이지는 우리 여러분하고 나오는 페이지가 맞는데 이게 이제 동강을 듣는 사람은 페이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페이지 번호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문제 번호만 정확히 따라가시면 돼요. 자, 23번 신뢰보호의 원칙. 틀린 거. 1번. 국가가 법 바꾸고 하는데도 신뢰보호 당연히 적용되지. 응? 시험 과목도 대통령령 이런 거로 다 정해져 있는데 시험 과목 바꾸려면 응? 뭐 유예 기간 두고 미리 예고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해야지. 응? 자, 1번 문제 없어. 2번은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네. 우리 판례에 따르면 행정위원이 과거에 이렇게 쭉 해왔던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된다고 믿고 있으면 그와 다르게 합리적이 없이 다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신뢰보호 원칙도 근거가 되고 또 평등의 원칙도 근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의 근거는 신뢰보호 원칙도 또는 평등 원칙 다 된다는 거지. 2번도 문제가 없고 3번은 3번 자, 두 개 다뤄.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 여기 하나.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계획서를 따가지고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그럼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관련법 검토하고 사업 계획 문제 없네.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대. 그죠? 근데 이거 해준다고 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려는 그 지역 거기 땅 이거 폐기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거 변경해 주겠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첫째, 그거는 환경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도 아니야. 그건 누가 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자기 권한도 아닌 걸 해준다고 약속할 수는 없잖아. 또 그렇게 해도 접근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토지 형질 변경 해주는 거는 또 검토하는 법이 달라요. 근거법이.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도 다르고 결정하는 권한자도 다 다른데 환경부 장관이 너 사업계획 적정해 통보해줬다고 그 신청해 오면 그 토지 형질 변경 처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 직원안도 아니고 검토해야 될 요건도 다른 걸 걔가 해준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그건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다시 결정할 문제다. 응? 그래서 공적 그런 변경 신청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판결입니다. 3번이 정답. 4번은 어떤 단어? 두 번째 줄이니까 지 혼자 예상했어. 지 혼자 예상.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예를 들어 자, 시험 과목이 바뀐다 소문이 막 나. 그래서 무슨 과목이 들어온다야 이렇게 막 나. 아직 공식적 발표가 안 났어. 근데 무슨 과목이 들어온다 소문. 이 과목 반드시 들어올 거야. 내가 먼저 시작해야지 빨리. 그래서 자기가 그 과목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나중에 몰라서 그 과목 시험 과목으로 안 들어갔어. 이런 게 어딨냐? 자기 혼자 예상하고 움직인 거야. 아직 공식 발표도 안 됐는데, 그치? 이런 거야. 그래서 당신을 사업할자로 지정해준다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정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자기가 막 돈 들여서 준비한 거지. 근데 사업이 바뀌었잖아. 딴 거 하는 걸로. 그럼 왜 자기 피해 많이 봤다. 근데 행정기관이 너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준다?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 혼자 예상하고 움직인 거. 딱 들어맞았으면 어시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잘하냐 그리고 막 눈치 빠르다 사업 잘한다 이렇게 될 텐데 그지? 예. 예상이 빗나갔어. 자 그래서 요거는 뭐야? 상대방을 사업자로 지정해 준다는 공적 견해평도 없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도 없는 거지.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정답 3번. 4번은 O. 문제 24번은 1번. 자, 논리적으로 주유소 영업허가, 대물적 영업허가. 그러면 주유소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다 그 양수인에게 다 넘어간다. 따라서 양수인은 자기가 위반한 건 아니지만 양도인의 주유소 영업 관련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으로 제재받을 책임도 승계한다. 응? 따라서 뭐야? 전 양도인, 전 업주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는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뭐야?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뭘 또 모르고 인수한 점 이렇게 생각하면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도했다. 그랬죠? 판례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과도 필요원칙 위반. 응? 근데 오네, 그죠? 근데 아마 이런 문제가 많았나 봐. 그래갖고 사실 인수한 자 양수인 입장에서는 전 업자가 싹 숨기지 자기 위반해서 이제 여기 영업정지 나올 건데 싹 숨기고 이제 판다면 자기가 하나도 모르고 인수했는데 영업정지 딱 나와버리면 이런 일이 많았나 봐. 그래서 야 이게 이 양수인의 저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법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승계는 하는데 단서 조항을 많이 뒀어. 뭐냐면 양수인이 인수한 자가 그 양도인 종전업자가 위반한 사실을 모르고 인수했다 하는 거를 그게 인정이 돼. 그게 증명이 돼. 그러면 양도인의 위반을 위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법에 이제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긴 됐습니다. 자, 이 판결은 그 전의 판결이라 영업정지 할 수 있는데 6개월까지는 너무 심했다. 그런 취지였고 2번은 자, 과거에 국유재산법에 뭐라고 돼 있대? 국가 소유 재산이면 개인이 아무리 국가 땅 같은 거를 차지하고 있어도 어떻게 돼? 이제 20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면 원래는 개인들 간에는 남의 땅을 20년간 지 땅처럼 차지하고 이용하면 20년 지난 뒤에 그 이용한 사람 거 그 사람 소유로 인정해줘. 이런 걸 이제 시효로 인한 취득권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국유재산법은 국가 땅이면 안 된다는 거야. 개인이 막 30년간 지 것처럼 차지하고 이용했어도 취득 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 여기 대해서 왜 국가 땅이라고 다 그 우대하냐? 그러니까 국가 땅도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땅이 있고 뭐야? 그냥 개인 땅, 개인이 소유한 땅처럼 무슨 재산적 측면에서만 그냥 금전적 가치만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도 있다. 그렇다면 국가 소유의 땅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땅은 개인들 소유 재산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마땅한 건데 왜 국가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개인의 취득 시효를 부정하는 것 뭐에 어긋난다?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이었죠. 응? 그래서 거기 키워드가 잡종재산, 옛날 말로 현재는 일반 재산이지 잡종재산에 대해서까지 시효 취득 부정하는 거 있는 국유재산법 조항은 평등 원칙 위반으로 위헌 무효.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웠잖아. 이제 국가 땅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행정재산 요것만 시효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재산은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20년 넘는 동안 자기 땅으로 찾아오고 이용하면 소유권 취득 인정해 주죠. 그렇게 바뀐 거죠. 자, 2번 동그라미. 3번은 뭐 하여튼 면허가 둘이 있는데 일종 보통과 면허가 셋 있구나. 그죠? 근데 승합차 음주운전. 그럼 뭐야? 이거 그냥 논리적으로 풀면 이 사람은 일종 보통 면허로 승합차 운전했다고 치면 보통 면허만 취소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승합차는 일종 대형 면허도 운전한 셈이다. 두 개 다 취소. 그리고 일종 보통이나 일종 대형 취소하면 일종 보통 면허나 일종 대형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 몰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원동기도 다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속해니까 원동기 면허까지 다 취소해야 맞다. 그죠? 다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다 포함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여러 개 면허 취소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자, 그러면 3번 부당결부 금지원칙 위반한 거 아니다. 원래 판례도 아니고요. 현재 바뀐 법으로 봐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응? 아니다. 4번은 응? 원래 음주운전자가 적발이 됐는데 얘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시켜야 될 기준이 넘었어. 그래서 면허 취소 기준. 응? 근데 이게 좀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이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사람이 원래 대구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기 여수에 놀러 갔어. 근데 거기서 음주운전으로 걸렸어. 여수에서 놀러 가서. 그래갖고 그러면 면허 취소는 이제 거주지 지방청장이 해요. 그러니까 여수 경찰서에서 대구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요. 인적사항하고 이제 이 사람 면허 취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수 경찰서에서 다 해서 서류를 보냈어. 대구 지방경찰청장 측으로 경찰청으로 면허 취소시키라고. 그랬는데 여수 경찰서에 또 경찰관이 뭐가 착오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 의견인가 담당 조사하는 경찰관이 전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이 안 넘는 걸로 잘못 입력을 했어. 그래갖고 면허 정지 대상자로 입력을 해놨어. 그러니까 또 여수 경찰서 내에서는 이거 면허 정지 대상자다 해가지고 여수 경찰서장 이름으로 면허 정지 처분서를 보냈네 또 얘한테. 그랬더니 어느 게 먼저 왔냐? 면허 정지 처분서가 먼저 도달이 된 거야 이 친구한테. 그래서 얘는 자기는 면허 정지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다 이거지. 근데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또 여수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으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 또 나중에 면허 취소 통지를 다시 보낸 거야. 그때 이제 얘가 반발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수경찰서장의 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이야. 그 사고로 잘못 입력해갖고 취소 대상자를 면허 정지 처분하니까 위법이지만 그 정도 가지고 뭐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위법의 정도는 아주 경미한 데다가 이미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는 신뢰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더 가벼운 동일한 위반에서 더 무거운 면허 취소를 하기 위해서 앞선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런 얘기야. 응? 그래서 4번이 결론이 옳아요. 응? 그래서 기억할 단어는 뭐야? 응? 두 번째 줄에 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셋째 줄 다시 더 센 조치인 면허 취소한 거는 신뢰보호 위반. 응? 그 다음에 25번 1번원칙 틀린 거. 자 1번 자기구속 나오지. 자기구속. 근데 자기구속은 어느 때만 인정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동안에 행정기관이 해왔던 조치가 적법일 때만 특별한 이유 없으면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 구속을 받는 거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내용으로 처리가 됐더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게 위법이 이미 밝혀지고 난 뒤에는 이제 동일하게 해줘야 될 구속은 안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정적인 힌트 위법이라면 두 번째 줄 끝에 자기구속 인정 안 된다. 답 1번입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2번은 이렇게 공부하자. 허가는 원칙이 허가해주는 건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기속행위다. 기속행위란 말은 무슨 뜻이다? 허가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다. 응? 단 허가를 내주게 되면 법이 정한 요건이 다 구비돼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거 공익에 큰 지장을,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해도 된다. 근데 그런 이유로 거부하도록 법에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야만 거부할 수 있는 거냐? 아니다. 따라서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 응? 두 번째 줄에 뭐 나왔어? 네. 중대한 공익상 필요. 이게 그러니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결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응? 허가 요건이 구비됐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끝에 뭐야?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중대한 공익사항이 필요 있으면 명문의 근거, 규정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로 명시 안 됐더라도 그걸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3번. 이것도 이제 폐기물 처리 얘기 나와. 근데 이거는 아까 거랑은 좀 사안이 다르지. 이미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냈더니 행정청이 사업 내용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고 이 사람은 이제 그에 따라서 뭐 여기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야 원래부터. 그래서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막 시설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최종 허가를 내달라, 시설도 다 구비했으니까 내달라 했더니 엉뚱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 거야. 이거보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그리고 이게 이제 와서 뒤늦게 와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해야 될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가 엄청 더 크다. 비례 원칙도 위반.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비례 원칙 모두 위반한 거, 그죠? 그러면 이거 이미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야. 나중에 내세운 거부 이유가. 그러면 애초부터 그 사업계획서 제출받아 검토할 때부터 안 된다, 부적정하다고 통보해 줄 일이지. 다 괜찮다고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줘놓고는 나중에 엄청 다 돈 다 투자 들어간 다음에 뒤늦게 와서 이유를 대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다. 3번. 4번은 자 뭐야 이게? 국립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뭐야? 두 번째 줄에 전임 강사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수로 채용 거부한 거야. 총장이. 이유가 뭐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뭐야?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게 여러분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이 되는데 굳이 재판 청구까지는 안 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과 기록은 안 남는 거지. 왜냐면 형벌을 받은, 재판이 열려서 형벌을 받은 건 아니고 검사가 이 죄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할 때 굳이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다 해서 이제 이 재판 청구하는 걸 유예시켜 주는 거야. 응?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다 기록에 남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국립대 이제 전임 강사 내지 교수로 신청을 했는데 요걸 이유로 신원조회 결과 거부했어. 그죠? 이거 뭐래? 비례원칙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됐어요. 둘째 보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자기구속 원리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국립대학의 뭐 전임 강사는 교수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부적절한 사유로 해당한다고 본다. 이래가지고 그 이유로 거부한 걸 적법으로 봤단 말이야. 동그라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쉽게 나왔고 26번 판례 태도 옳은 거. 1번 익숙하죠? 응? 불과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생년을 정정한 후 뭐야? 정년자 요구한 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아니다? 위반되는 거 아니래. 그래서 우리 판결의 논리는 정년 퇴직해가지고 무슨 퇴직연금 받게 되고 뭐 이런 거는 그 정년 퇴직하고 퇴직할 때 저 가족관계 등본이나 이런 거 서류를 제출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대. 그런 점 비춰보면 이 법이 아니다. 응? 요 얘기 나오니까 엊그제 이제 경찰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경찰 이게 한때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행했대. 약간 편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느라고 이게 막 그러니까 또 뭐냐면 위에서 법으로는 아닌데 상급기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저 사표 제출해, 막 이런 식으로, 응? 약간의 강압적으로 사표를 다 내라고 그런 방식으로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응? 하여튼 뭐 복잡한 얘기, 근데 잘 기억은 안 나고 엊그제 들었는데 과거에 그랬다 그러더라고. 다 유행처럼 번지니까 막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사람들 누구 자기를 저 인정해주는 이런 내 생일이 생년월일이 너무 일찍 신고됐다 부모님이, 응?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윗사람, 그러니까 먼저 형제나 뭐 형제라고 하자 남자라면 형이 있었는데 형이 뭐 죽어버린 거야 일찍. 그러니까 동생을 그냥 형 나이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자기 본래 생이라고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이제 바로 잡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년이 늘어나잖아. 응? 하여튼 그런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다 그 실제 나이대로 해가 지금 나이대로 해가지고, 응? 다 그 저 사직서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응. 자, 어쨌든 1번, 2번 아까 나왔고 신뢰보원 측 위반 후 인정했죠. 그다음에 3번은 둘째 줄에 법 고쳐가지고 6월 말경에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게 기능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예정이다라고 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때까지대로. 왜냐면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응? 그죠? 법무부 장관이 뭘 고쳐? 여기 봐. 재정경제부 장관이 뭐 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뭐 부령 개정해가지고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뭐 이렇게 6월 말경에 공포 시행을. 근데 이때까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심사도 거치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때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지. 반드시 그때까지 공포 시행한다. 이렇게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응?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설령 이거를 법원이 그래. 설령 이걸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거 상대방 신뢰보호 될 수가 없대. 왜냐면 상대방 측에서는 뭐 해야 돼? 이게 법이 개정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보고 뭔가 자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의 절차도 안 거치고 행동을 해버렸으니 그럼 본인도 기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신뢰보호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응? 자, 그래서 3번 X 3번 잘못 설명했지? 답은 2번이네. 그렇죠? 이거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될 수 없다. 또 귀책사유도 있기 때문에 추가됐고. 4번은 뭐야? 맨 끝에 보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앞에 간단히 보면 아파트 짓는데 무슨 주민들이 이제 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근데 시장이 그래 좋아 니네들 아파트 짓는 거 승인 내줄게.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잖아. 니네들이 아파트 짓음으로써 입주민이 많아지고 하니까 길이 좁다. 그 아파트 진입로 길을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길 내가지고 시에다 기부해라. 그리고 니네 아파트 지면 사람들 큰 길로 나가는 통행로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아닌 그 동네 따는 사람들 통행로가 없어지니까 큰 길 나가는 대체 통행로를 만들어줘라. 이런 거 단서 붙인 것 부당결부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자기네들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자야. 이 사업하는 자들이. 너희들이 그런 걸 해결해라. 부당하게 결부시킨 거 아니다. 응? 적법이다. 이런 판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7, 28, 29가 있는데 뭐 중복되는 판례가 있으니까 좀 더 빨리 하면 자 27번 1번 원칙 틀린 거. 1번은 뭐 문장 구조상 어디 이상한 거 없잖아. 행정기관이 인허가 내주면서 뭔가 부관을 붙여도 인허가의 본질 목적을 해칠 정도로 하면 안 되지. 단서 몸통하고 꼬리 관계인데 꼬리가 몸통을 능가할 정도로 크면 안 되잖아. 1번 당연한 얘기. 2번은 무관한 토지 기부해라. 이건 당연히 부당결부 너무 쉽지. 3번은 키워드 수익적 행정행위야. 그러면 일단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잖아. 인허가 내준다든지. 국민한테 이익 준 행위는 따닥 뭐가 떠올라야 돼? 신뢰보호. 응?
일단 국민한테 이익 주는 행위를 한 이상 상대방은 자기는 적법하게 이익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신뢰보호. 그러니까 그걸 취소할 사유가 생겨서 취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신뢰보호 필요성과 상대방의 취소해야 될 공익목적, 이익 형량에서 취소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무조건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죠? 단지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신뢰보호할 필요가 없이 취소해도 되지만 귀책 사유 있다는 말이 없는 한은 이익 형량에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익준행위 취소하거나 철회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응? 응. 자, 그래서 그러면 전제 조건이 그런데 취소하면 뭔데? 취소해야 될 공익적 필요보다 취소하면 상대방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잖아. 더 크대잖아. 그럼 이거 취소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데 취소했다면 취소 권한 행사, 재량권 벗어난 거다. 위법이 된다. 논리 당연한 거지. 4번은 있다. 그러면 뭐 4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여러 개면허 다 취소해도 된다고 공부하세요. 28번 팔레트도 옳은 거. 1번 아까 한 거 나온 거 줄인 거야. 아파트 진입로 또 대체 통행로 만들어줘라. 응? 부당결부 위반 아니다. 1번 X. 반한다 X죠? 그 다음에 2번은 지구단위기 X는 어느 지역은 주로 숙박업소 허가될 지역 이렇게 지정이 됐어. 그죠? 근데 거기가 그 지역이 숙박업소들이 들어설 지역으로 이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숙박업소 허가 당연히 내준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래서 숙박시설이 들어설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해도 항상 그 숙박시설 건축허가 언제나 신청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번, 3번은 둘째 줄 10수년 후가 지나서야 착오 발견해서 뭐 수정한 조치. 응? 신뢰보호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배된다 X. 응? 그러면 이게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어때야 돼? 행정청이 착오가 있다는 걸 일찍이 알았으면서도 그동안에 착오를 수정 안 하고 내버려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왜 내버려놓고 이제 와서 이걸 수정하냐. 이렇게 되면 신뢰보호 위반이 되는데 그동안은 10수년간 몰랐거든. 몰랐으니 수정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바로 수정한 거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해놨을 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응? 그동안은 몰랐다는 거죠. 10수년 후에 이르러서야 착오 발견.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와야 됩니다. 응? 그래서 3번 X. 4번 아까 나온 거다. 4번은 우선 자기 구성은 적법일 때만 되는데 첫째 끝에 위법이라고 나왔잖아. 그동안에 해온 게 위법이래. 그러면 자기 구속 안 받는다고 봐야 되지.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9번은 역시 일반 원칙. 자, 중요한 단어 1번 뭐야? 헌재가 위헌 결정. 그럼 아까 공부가 또 있다. 위헌 결정 내리면 각급 법원도 다 구속한다. 근데 여기서는 신뢰보호와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규정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거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딱 두 개다 연결. 헌재 위헌 결정 공적 견해 표명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야. 아니다. 응? 그 문장 그대로 그 대법원이 그랬어.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거로 볼 수가 없다. 그럼 결론은 뻔한 거지. 공적 견해 표명을 안 보면 그거 신뢰했어도 보호 못 받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잖아. 헌재 위헌 결정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 아니다. 응? 그러니까 5네 5. 1번.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지난 시간에도 했죠. 재량준칙,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고 그게 또 적법하게 되풀이 시행된 거예요. 행정청은 자기 구속을 받는 거지. 응? 근데 되풀이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재량준칙 행정규칙 만들었다 하고 공표만 됐지 그걸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은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구성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 그럼 X 2번. 3번은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은 즉 귀책사유 상대방한테 신뢰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 안 되지. 근데 귀책사유는 상대방 본인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대신해서 뭐 신청을 한 사람, 제3자, 대리인 등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귀책사유 판단한다.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어.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사한테 설계 및 내 대신 허가까지 건축허가까지 봐달라고 다 맡겼는데 건축사가 잘못해가지고 위법한 허가가 나왔다가 취소됐잖아. 그럼 내 잘못 아니다. 건축사의 잘못이다 내소했지만 건축사의 잘못이 네 잘못이야 이런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그 사건. 네. 그래서 3번, 4번은 뭐 저 뭐야 고속도로 그 길 가장자리 끝에 무슨 송유관 묻을 때 그죠? 그러면 그 정유회사들이 뭐해? 그 나중에 파서 옮길 때는 니네가 그 옮기는 비용은 니네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매설을 허가한다 이렇게 내줬는데 나중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내줄 때는 다 법에 맞는 거였어. 근데 내주고 난 뒤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허가 안 받고도 매설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 근데 이거 뭐 이런 부관 붙이는 거 부관이 붙은 매설 허가 내주는 거 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적법 판단하는 거야? 처분이 행해질 당시. 그럼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는 적법하게 붙인 거라면 처분이 행해지는 안 하고 법이 바뀌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게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적법이었다면 처분 후 법이 변경됐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 아니죠. 응? 그 얘기도 관련돼 있고 어쨌든 이거는 부당하게 결부시킨 게 아니라는 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5. 정답은 2번이었죠. 네. 자,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이제 좀 하고 행정입법 응? 네,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